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의 야노주입니다. 오늘도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면서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야너주가 주목하는 뉴스는요,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법입니다. 요즘 눈만 뜨면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요. 원자재부터 소비재까지 모든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 아이디어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요, 4월 12일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정상화를 앞두고라는 음식료 투자법 리포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음식료 기업에선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너주가 주목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동국제강이 작년에만 8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야너주는 동국제강 자체에 주목했다기보다는요, 그 기사 이면에 있는 동국제강이 이렇게 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던 게 바로 철강의 슈퍼호황이라는 기사 내용에 주목했는데요. 동국제강이 지난해 철강의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창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08년 8,500억 원의 버금가는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철근 판매 단가를 올렸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철강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기업에 나쁘다기보다는 이를 판가로 전가하면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이 동국제강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제가 주목한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바로 2년 사이에 12배나 가격이 뛴 리튬으로 인해서 K배터리 업체들이 힘들다는 한국경제 기사였습니다. 자, 배터리에는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재료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2차 전지의 원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튬 가격은 2021년 10월에 톤당 200위안 아래였는데, 4월 8일에는 톤당 457위안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공업체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가격 횡포에 휘둘린다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분명 기사에서처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원재료 매입액도 크게 증가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를 다시 완성차 업체에 판매할 때 판매 단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국내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에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러한 원재료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판가에 잘 전가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 지난주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너주가 주목한 세 번째 뉴스는요, 바로 전쟁과 도시봉쇄 여파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자,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3월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이에 따라서 연료비와 교통비가 큰 폭으로 뜨고, 특히 상하이 등의 주요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도매 가격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3월 PPI는 8.4%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8%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PPI를 구성하는 30개 업종 가운데서 철광석 하나를 제외하고 29개의 업종의 물가가 뛰었는데, 석탄이 53%, 원유, 천연가스가 47% 급등하는 등 에너지 그리고 원재료 관련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고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정된 지출 여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선택하는 상황이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4월 8일에 나온 KB증권의 글로벌 인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에너지와 음식 같은 필수 소비 항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소비자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재량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는 두 가지 인사이트를 꼽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리 물가가 높아져도 필수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는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상승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필수 소비재로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료와 유틸리티를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물가 상승은 소비자 모두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은 에너지, 음식료 가격이 올라도 소비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득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제품의 경우에는 고물가 시대에도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애널리스트는요, 미국의 식품 회사들을 통해 본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목받는 투자 분야는 바로 농산물과 식품 가격인데 2022년 2월과 3월에 북미 식품 회사들의 실적 발표와 당시 애널리스트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사점 두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분기에 비용 상승, 즉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요가 있는 식품 회사 업체들은 단가 인상을 기반으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첫 번째 아이디어와 두 번째, 올해도 인플레이션 부담은 지속되나 하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많은 식품 회사들은 전망했다는 이 두 가지 인사이트를 꼽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게 바로 음식료 기업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식료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물건 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4월 12일에 나온 유안타증권의 정상화를 앞두고라는 음식료, 유통, 화장품 산업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요, 2022년 리오프닝이 소비재의 핵심 아이디어로 꼽으면서요, 단가 인상을 단행한 기업에게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 작성했습니다. 해당 리포트에서 음식료 기업 중에 최선호주로는 롯데칠성을 제시했는데요. 롯데칠성을 제시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따라서 물량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차선호주로는 CJ 제일제당을 제시했는데요. CJ 제일제당을 차선호주로 제시한 이유로는 가격 인상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원 부자재 가격의 완만한 안정 시에 전방위적인 마진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투자 포인트를 꼽았습니다. 자, 음식료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원재료인 곡물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인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키면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추세가 됐을 때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판가 스프레드가 바로 음식료를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리포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유안타증권에서 코스피 지수와 음식료 지수의 절대 수익률을 구분하면서요, 파란색 네모가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빨간색 네모가 판가로 전가가 가능했던 구간의 음식료의 절대 수익률, 코스피의 절대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2007년과 2010년에는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음식료 섹터가 코스피의 수익률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011년과 12년, 14년과 15년에는 코스피 대비 음식료가 절대 수익률 기준으로 아웃퍼폼하는 해를 기록했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가 유안타증권에서는 2011년은 곡물가 상승이 판가의 전가됨에 따라서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요, 일부 품목 가격이 상승된 가운데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음식료 기업들은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수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2020년과 2021년에는요, 음식료의 절대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곡물가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보시는 표는 음식료의 가장 대표적인 원재료인 옥수수, 소맥, 대두 그리고 원당의 현재 곡물 가격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곡물 가격 추이인데요.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3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이 지금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이 언젠가 하향되면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음식료 업체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음식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음식료 업체들이 높아진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잘 전가했느냐가 핵심인데요. 한타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2년의 주요 음식료의 가격 인상 현황을 정리해둔 표를 같이 살펴보면 음식료 기업들은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거의 매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제품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켜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음식료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곡물 가격은 언젠가 하향 안정화될 거고 이러한 곡물 가격의 상승분을 제품 가격으로 잘 판매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장 브랜드를 가진 음식료 기업이 어디인지를 잘 공부해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안호주, 국내 음식료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4월 8일에 나온 대신증권의 음식료 위클리 자료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표에 국내 주요 음식료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가장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건 KTNG, CJ제일제당, 오리온, 오뚜기, 농심,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이며 그 외에도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의 다양한 음식료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당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기업부터 먼저 공부를 해봐야겠다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오늘은 매일 신문지상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로 음식료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